된다. 다 부질없는. 자, 오늘 자, 가정법 66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는 모든 걸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들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챕터 4번 가정법. 가정법이란 말이 뭐죠? 옆에 살짝 적어. 가정 한 문장을 이야기할 때 쓰는 시제의 방법. 가정할 때 쓰는 문장의 가정해서 쓰는 가정해서 쓰는 문장을 쓸 때의 시제 처리 방법. 가정해서 쓰는 문장을 쓸 때의 시제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법은 가정해서 쓰는 문장을 쓸 때의 시제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1번 가정법 과거죠. 자, 가정법 과거 뒤에 시제란 말을 살짝 써놓으세요. 자, 거기에 과거란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칩니다. 과거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과거 위에다가 뭐라고 쓴다? 동사의 모양이 과거형임. 저거 가정법 과거 시제라는 것은 동사의 모양이 과거란 뜻이에요.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다 이 소리예요. 뜻이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현재 사실이나 상황과 반대,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것 밑줄만 그어놔. 현재 사실 반대, 현재 사실 반대, 그냥 이거 하나면 됩니다. 자, 조건절은 과거, 과거 동그라미. 그러니까 조건절 앞에 if라고 쓰세요. 자, if절은 과거. 그리고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인데 should는 지워버려. would 위에다가 70%, could 위에다가 25%, might 위에다가 5%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 hey,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를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조건절의 비동사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were의 동그라미 쳐. if절에는 were를 씁니다. was 대신 밑에다가 was 쓰고 그냥 x표 써놔. 자, 그리고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을 보면 if I was strong이죠. was strong. 자, were의 동그라미. if I were strong의 were의 동그라미. 밑에다가 과거라고 씁니다. 뒤쪽에 he could, could의 동그라미 과거라고 씁니다. 앞에 과거 시제, 뒤에 과거 시제, 문장 끝에 가정법 과거라고 적어.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 hey, 이 패턴이 영어 문장에 깔려 있으면 일단은 동사의 시제부터 봐라. 그랬을 때 were하고 could가 있지. 그 밑에 과거, 여기도 과거. 문장 끝에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가정법 과거인데 해석, 밑에 해석 써봐. 그 문장 해석 지금 써봐. 너네가 써봐. 써봐.
자, 그만 유영준 해석해봐. 뭐라고? 해석해봐. 약간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잘안 보여요. 책이 있잖아. 아니 잘안 보여서 잘 안 보이는 거야. 안 보고 싶은 거야. 진짜 머리가 아파가지고. 자, 봐봐. 유영준 머리 아파서 안 보인단다. 자, 볼게요. If he were strong. 어이. 이주원이가 저기 흑기사해. 해석해봐. 그가 강했다면 그는 무거운 박스를 옮길 수 있었을 텐데. 저러니까 망하는 거죠. 저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알겠어요? 자, 가정법 도대체 몇 년을 배웠는데 이걸 아직도 모릅니까? 가장 단순한 건데. 자, 이거 동사의 모양이 과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could 이것도 과거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뭐라고? 가정법. 뭐? 과거 시제라고 적으라고 했죠.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 시제는 동사의 모양은 과거지만 해석을 현재처럼 해야죠. 그럼 이 해석 어떻게 돼? 그가 힘이 셌다면이 아니지. 힘이 셌다면이 아니고 힘이 세다면. 알겠어? 이주원? 너도 안 보여? 하긴 안 보니까 그걸 따로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응? 그가 힘이 셌다면이 아니라고. 세다면. He could carry the box. 그는 그 무거운 상자를 나를 수 자, 있었을 텐데가 아니죠. 있을 텐데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가정법 시제는 바로 이거예요. 가정법 시제라는 것은 동사의 모양은 과거같이 생겼지만 해석은 뭐? 해 세다면 이거 현재죠. 그리고 여기에 무거운 상자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있을 텐데 이거 뭐야? 현재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그가 힘이 세다면 그는 무거운 상자를 나눌 수 있을 텐데. 힘이 세 안 세? 힘이 안 세요. 이거 좀 많이 아프냐? 응? 봅니다. 이거는 자, 그가 힘이 세다면 그는 그 무거운 상자를 나를 수 있을 텐데. 자, 이 소리는 뭐예요? 그가 힘이 세 안 세? 세면 저딴 소리 안 하지. 응?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팩트 폭격 날리면 그가 힘이 세 안 세? 세지 않아서 뭐예요? 그는 그 무거운 상자를 나를 수 있어 없어? 못 나른다는 소리야. 그는 그 무거운 상자를 나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고 실제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죠. 팩트 폭격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설법, 당연히 이거는 현재 시제지. 이 소리입니다. 즉, 가정에서 말하는 법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지금 수업이 없다면 좋을 텐데. 수업이 있어 없어? 없어. 나 지금 수업이 있어서 힘들다. 이 소리를 어떻게 돌려? 나는 수업이 없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집을 못 사. 그런 안타까움을 어떻게 쓸 수 있어? 내가 돈이 있으면 집을 살 텐데. 이렇게 돌려칠 수 있는 거죠. 가정법은 먼 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늘상 쓰는 거예요. 나도 저기 가면 좋을 텐데. 나도 남친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여친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내 거 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똑같은 얘기를 돌려서 하거나 팩트 폭격 날리거나 이게 가정법과 직설법의 차이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직설법으로 쓰고 가정법으로 쓰고 이거의 차이에 의해서 문장에서 달라지는 게 뭐다? 바로 이 시제예요. 시제.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가정법을 쓴다고 해서 시제 갖고 장난 안 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의 특징,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할 때는 시제를 가지고 저렇게 장난을 치더라. 이게 바로 가정법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힘이 세지 않아서 그는 그 무거운 상자를 나를 수 없다. 이거 영작하는 거. 이 영작을 이거 그대로 해도 되지만 이 가정법 문장을 이용해서 돌려치면 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if 있죠. 이 if를 as로 바꿔주고 여기에 있는 이 동사 요것은 첫 번째 과거 시제를 현재로 바꿔야 되고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이기 때문에 not 없지. 그럼 여기다가 not을 추가합니다. 세 번째 동사 뭐예요? 비동사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비동사를 현재 시제로 부정형을 만들어서 써라 이 소리야. 그러면 he니까 뭐겠어? is not이 되겠지. is not.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could carry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 이게 가정법 과거 시제지만 팩트 폭격 라인이니까 이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고 둘째 여기에 지금 not이 있다 없다? not이 없기 때문에 not을 추가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can carry죠. 그러면 can carry를 not을 붙여서 현재 시제로 쓰라고 됩니다. can't carr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f he were strong, he could carry the heavy box는 as he is not strong, he can't carry the heavy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법과 직설법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없어서 죽겠다. 이거를 돈이 많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서로 가정법과 직설법을 서로 바꿔가면서 쓰는 것. 자, 그래서 66페이지 보세요. 66페이지 아래 보면 첫 번째 다마고치, 첫 번째 전구는 넘어갈게요. 구어체에서는 워 대신 was를 쓴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밑줄 그어봐. 가정법 과거 문장은 직설법 현재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며 이때는 부정과 긍정이 서로 바뀐다. 밑줄 치고 별표 3개 정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나가지고 거기에 if I knew her phone number 있죠. 거기에 if 동그라미, knew 동그라미, 그리고 would call 동그라미. 그것을 어떻게 바꿔? if는 as로 바꾸면 돼. 그리고 knew 있죠. knew는 don't know로 바꾸면 돼. 그리고 거기에 would call이죠. would call. 자, would call은 거기에 will not call이라고 돼 있는데 그 will 지우고 do를 써도 돼요. do not call. 내가 그녀의 전번을 안다면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할 텐데 이 소리는 뭐야? 내가 그녀의 전번을 몰라서 나는 전화하지 않는다 이 소리거든요. 꼭 will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if를 쓰는 단순 조건문은 사실 가정법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가정법의 일종인데 이거를 가정법의 범주에 넣지는 않습니다. 왜? 문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끝. 자,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과거 완료 동그라미. 자, 아까는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모양이 과거라고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다? 동사의 모양이 과거 완료라는 거예요. 간단하지? 동사의 모양이 과거 완료. 문장에서 보이는 문장의 동사의 모양이 과거 완료라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 봐봐. 가정법 문장은 표준형이 뭐예요? 가정법 문장 표준형은요.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기 하나의 가정법 가정 1과 여기 하나의 가정 2가 만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I wish as if 뒤쪽에는 이게 두 개가 안 들어가요. 반쪽만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정법이 아니다? 아니, 그 가정법 맞아요. 이거는 가정법 두 개가 만나서 원인과 결과의 어떤 관계를 만드는 거지 오로지 이렇게 가정법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기에 과거 완료와 여기도 과거 완료의 형태가 띄어서 앞에 어떤 일과 해서 뒤쪽에 있던 가정이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돈이 많으면 많아 안 많아? 안 많아. 좋을 텐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 아까 얘기했습니다. 동사의 모양이 과거 완료 같이 생긴 거고 대신에 해석은 뭐다? 봐봐. 과거의 사실이나 상황과 반대되거나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가정하여 말할 때 밑줄만 그으세요. 자 거기 예문 볼게요. 주원이 시력이 안 좋지. 왜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자, if I had enough money.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have bought a new computer. 자, 보겠습니다. 가정법 시제일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가정법 시제일치의 법칙은 아까 과거 나왔으면 이쪽도 과거 나왔죠. 똑같아. 아까 과거 완료 나오면 여기 과거 완료 와야 돼. 이게 바로 가정법 시제일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에 헤드 좀 볼썽사납지만 이 헤드는 과거 완료를 만드는 헤드 맞고 요 헤드는 have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이 두 개가 결합을 돼서 헤드의 꼭대기가 된 겁니다.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네. 자 이랬을 때 이거 시제가 뭐예요? 과거 완료 시제. 이건 그냥 과거 완료야. 근데 이 뒤쪽은 보면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 여기에 조동사가 하나는 들어가 줘야 되거든. 하나는 들어가 줘야 되는데 좋아. 그래서 이 could가 들어갔어. could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could는 최대한 가봐야 과거밖에 못 나타내요. 얘는 설마 had coulded, had woulded 이런 단어가 나올까? 그러면 없단 말이에요. 조동사니까. 얘는 조동사라는 한계 때문에 과거 완료하고 결합할 수가 없는 운명을 가지고 왔어. 그죠? 그래서 과거밖에 안 돼 얘는. 그러면 천상 과거 완료 시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얘가 형님이고 얘가 본동사가 동생이야. 형님이 한숨을 막 쉬고 있으니까 본동사가 가가지고 형님 왜 그래요? 야, 지금 나보고 과거 완료 시제를 만들라고 하는데 네가 알다시피 얘가 어떻게 과거 완료를 만드냐? 그랬더니 형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형님은 그냥 어차피 과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과거로 찍어주세요. 대신에 내가 완료 시제를 만들어 줄게요. 야, 너
내가 조동사니까 뒤쪽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지 않냐? 이 have도 동사 원형이에요. 아 그런가?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과거 완료는 아니지만 그 짝퉁 과거 플러스 완료로 이런 식으로 과거 완료를 맞춰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완료와 과거 플러스 완료가 시제 일치의 법칙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 문장 끝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해석은 쉽지. 자 해석 밑에 써봐. 해석 밑에 써봐. 해석 썼나? 건구. 네. 건구가 해석해봐. 나한테 충분한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새 컴퓨터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잘 했는데 있었더라면 정도로 그렇게 과거를 많이 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오케이? 네. 그냥 과거처럼 해석하면 돼. 과거 완료라고 의식하면 안 돼. 내가 뭐야?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나는 새 컴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소리죠. 이 소리지. 자, 이 소리인데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나는 새 컴을 살 수 있었을 때 이 소리는 뭐예요? 내가 충분한 돈이 있어 없어?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서 나는 새 컴을 살 수 없었다 이 소리죠. 맞나요? 자 이거 위에 거는 가정법으로 한 문장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고 그 가정법 과거 완료는 사실 직설법 과거형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을 직설법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직설법으로 어떻게 돌려? 세 개만 고치면 돼. 얘 바꾸고 얘 바꾸고 얘 바꾸면 돼. 자 바꾸는 방법. if는 그냥 as로 바꿔주면 됩니다. 다만 as 뭐뭐뭐 쉼표 뭐뭐뭐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고 저 as를 지우고 여기다가 so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if를 as로 바꿔준다는 그 직관이 저게 더 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중에 문장에서 as 없다고 이 뒤에 so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헤드를 어떻게 바꾸냐? 3단 논법. 첫째,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는 현타 친다고 얘기합니다. 현타. 한 타임 현타 오지. 거짓말을 가정했던 거를 깨고 현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타임 현재가 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보다 한 타임 현타면 시제가 뭐지?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거 현타. 두 번째, not이 있어 없어? not이 없으면 not을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셋째, 여기에 동사는 뭐예요? 비록 헤드라고 나와 있지만 동사는 여기에 have입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은 have라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는데 not을 붙여도 이 소리지. 이 have는 일반 동사 have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과거 시제니까 did not hav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could have bought도 어떻게 현타 친다? 첫째, 이게 과거 완료라며. 그럼 얘도 현타 오면 과거예요. 두 번째, not 있어 없어? not 없죠. 그러면 not을 추가해주고. 세 번째,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could have bought는 저 could는 살려야 돼요. can 그리고 buy 이거죠. can buy. 자, can buy라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되 not을 추가하라. 그러면 이게 뭘까요? can의 과거형은 could죠. 거기에 not 붙이니까 couldn't bu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s I did not have enough money, I couldn't buy the new computer.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거야. 그러나 내신이나 뭐 이런 막 복잡한 시험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길게 가져갈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독해나 이런 데서 이 문장을 봤을 때 과거처럼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해석만. 디테일한 내용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훈련을 하면 돼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해석만 잘하면 돼. 해석만. 그리고 어법적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자, 3번에 보면 혼합가정법이 있거든요. 자, 이 혼합가정법은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 예문 한번 봐봐. 헤드 보트의 밑줄을 쳐봐. 헤드 보트 밑에다가 뭐라고 쓴다? 과거 완료. would not be의 밑줄 치고 여기에 뭐라고 쓴다? 과거. 이건 과거죠. 아까 과거면 과거였고 과거 완료면 과거 완료였는데 이건 앞에는 과거 완료고 뒤에는 과거네. 자, 혼합가정법 옆에다가 쓰세요. 가정법 시제 일치의 예외 저거. 가정법 시제 일치의 예외라고 적으세요. 가정법 문장에서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에서 앞에가 과거면 뒤에도 과거고 앞에가 과거 완료면 뒤에도 과거 완료였다는 그 팩트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되는 겁니다. 혼합가정법은 사실 모든 문법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외로 해석은 쉬워요. 우리가 그 집을 샀더라면 우리는 지금 집이 없지 않을 텐데 이 소리거든요. 의외로 그 과거 일에 대한 현재의 영향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렵진 않은데 중요한 건 뭔가 이 혼합가정법은 시험에 안 나온다는 사실. 특히 수능이나 이런 쪽. 왜? 2005년도인가 한번 이게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이게 두 if절과 주절 사이에 명확한 부사구가 세팅이 되지 않는 한 중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나 봐. 그래서 그때 이후로 혼합가정법은 거의 수능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 내신에서 이것까지 다룰 가능성도 드뭅니다. 끝. 자, 67페이지로 넘어와가지고 67페이지에 보면 가정법 if의 생략이 나오거든요. 이건 쉬운데 봐봐. 그냥 요걸로 할게요. 요거. 봐봐. 자, 가정법 문장을 자꾸 보다 보니까 패턴에 너무나 익숙해졌어.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 해. 이 패턴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겹다 이거야 사람들이. 좀 간단하게 좀 써. 이 뒤에 이거 보면 가정법이 다 아는데 굳이 뭐 이렇게 써야 되겠니?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할게요. 가정법에 무조건 들어가는 이 if를 내가 과감하게 날릴게. 뭐? 얘를 왜 날려? 얘 없어도 알 수 있다면서. 그렇긴 해. 그러면은 얘를 없애는 대신에 여기 if가 있었다라는 흔적이라도 남겨주라. 그 흔적이 뭐다? 바로 도치예요. 이 I와 head를 뒤집어줌으로써 had, I, ha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는 왜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뒤집혀지? 여기 if가 있었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거기에 가정법 도치는 바로 그런 거예요. 봐봐. 가정법에서 if절의 동사가 what 또는 had일 경우, 자 밑줄 쳐도 if절에서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 if나 if 뒤쪽에 동사가 were는 가정법 과거고 had는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럴 경우는 그 were하고 had를 앞으로 당기고 if를 치워주는 거죠. Were I genius? 자, were I a genius? 자, 이거를 뒤에 있는 문장 잘 안 보고 그냥 처음 보면은 이거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그나마 if라는 그 접속사 때문에 우리가 의미적으로 조금 어프로치 할 수 있었던 거잖아. 자, 근데 were I a genius는 if I were a genius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두고 아 그리고 그 다마고치 첫 번째 부분 without이거든요. without. 자, without 이거 별표 쳐주세요. without 뜻이 뭐가 있냐? without. without 하면은 뭐뭐가 없이 이런 뜻이죠. 뭐뭐 없이. 혹은 뭐뭐 없는 뭐 이런 뜻도 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without이 없다면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다면. 그 없다면이라는 말 자체가 조건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법하고 링크가 돼요. 자, 그랬을 때 나오는 두 가지 스타일의 문형이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문. 거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는 문장 나와 있지만, 자, 선생님이 쓰는 문장을 간단하게 볼게요. 자, without your help, I would fail. 자, 요 문장이 있고요. 똑같은 건데 I would have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써야 돼. 자, 봐봐. 자, without your help, I would fail. Without your help, I would have failed. 자, 딱 봤을 때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지? 여기는 would라는 조동사 뒤쪽에 뭐가 왔어? 동사의 원형이 왔죠. 맞지? 여기에는 지금 would가 오고 난 뒤쪽에 요 뒤에 이건 뭐예요? 완료 시제가 왔죠. 맞나요? 자, 여기에 would는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얘도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죠? 자, 이쪽 없다고 칠게. 이쪽 없다고 쳐도 이 I would fail은 이거 뭔가 하면은 가정법 과거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without, 여기에 있는 이 without이 똑같은 without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얘는 지금 가정법 과거잖아. 자, 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현재 반대처럼 해석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without은요, 뭐뭐가 없다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가 없다면. 반면에 얘 있죠, 얘.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예요? 과거 사실의 반대, 즉 과거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과거처럼 해석을 하고 물론 그 의미는 반대가 되겠지만 얘 때문에 얘는 뭐다? 뭐뭐가 없었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without인데 뒤쪽에 나오는 동사의 꼬라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집니다. 자, 어떻게 다르진다? 뒤에 나오는 문장에 과거, 가정법 과거만 떨어지면 그러면 없다면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거 완료 have failed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얘가 있으면은 없었다면 해석하는 거죠.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실패했을 텐데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지금 실패할 텐데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없다면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without data로 쓸 수 있는 이 표현이 바로 if it were not for라는 표현이고, 없었다면으로 해석되어지는 이것은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게 당연한 거지. 왜? 이게 지금 과거잖아. 얘도 지금 여기 과거예요. 얘 지금 이거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자, 기억합니다. without은 빈 쪽에 나오는 시제를 보고 없다면이냐 없었다면이냐를 판별합니다. 그리고 이 without data로 공통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but for예요. but for. but for 역시 없다면 없었다면으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자, 그 내용이 거기 적힌 거예요. 자, 이거 필기 하나 해. 숨 좀 돌리자. 필기 하나. 잠깐 어디서 하지? 설명이라서 넓게 담으시. 여기 다 했나? 자,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이걸 다 설명해 버릴게. 자, as if I wish 보겠습니다. 자, I wish 동그라미. I wish 옆에다가 좋을 텐데. as if 밑에다가 마치 뭐뭐처럼. 자, 옆에다가 그냥 하나 재미삼아 적어. 반쪽짜리 가정법 적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는 두 개의 가정법 문장이 결합을 해서 원인과 결과처럼 이어진 그런 형태지만 그거 반띵을 쓴다고 해서 가정법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자, 예문 보자. 자, I wish. 자, I wish는 좋을 텐데야. 좋을 텐데. 근데 좋아 안 좋아? 좋으면 좋을 텐데란 말을 안 쓰지. 좋아라고 얘기를 하지. 자, 간단한 예로 I wish I were a girl. 자, 내가 여자라면 좋을. 자, I wish가 뭐지? 좋을 텐데라며. 자, 근데 이러면은 자, 이 내용이 이러면 좋을 텐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팩트가 아니라 팩트가 지금 아니라는 거지. 팩트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팩트가 아니니까 말 그대로 이건 일종의 만들어내는 문장이잖아요. 만들어내는 문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가정해서 만든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할 때 그때 적용하는 가정법 시제라는 걸 적용하는데 그게 뭐다? 여기에 모양이 과거같이 생겨 있지만 해석은 현재처럼 해석을 하라는 거죠. 내가 여자였다면 좋을 텐데가 아니고 내가 여자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쓰는 거죠. 내가 여자라면 좋을 텐데 남자 망신 다시고 자 내가 여자라면 좋을 텐데 이거 말 바꾸면 뭐예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안 좋다 이 소리잖아. 이 소리잖아요. 어? 자 이걸 영작을 어떻게 한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기분이 안 좋다인데 이거를 I'm sorry로 적습니다. I'm sorry. I'm sorry.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팩트 폭격 날리는 거지. 아까 팩트 폭격 날리는 방법 알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 이거 과거니까 현타오죠. 현타오면 현재 not 없지. 그러면 not 때려. 세 번째 동사 비동사. 자 현재 시제에 not 비동사가 있는 거. 그러면 뭐야? 주어가 I니까 am not이 되겠죠. I'm sorry, I am not a girl.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as if 빨리 설명할게요. as if. 자,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야. 마치 뭐뭐처럼. 나는 가수처럼 노래 잘해. 그러면 내가 가수겠어? 가수가 아니겠어? 내가 동영상 올린 거 봤지? 뭐? 노래 부르는 거 내가 올렸잖아. 자, he acts. 그는 행동합니다. 뭐처럼? as if. 마치 뭐뭐처럼. 뭐? He had met her.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he acts. he acts는 뭐다? 그냥 이거는 자, 보세요. 자, as if는 반드시 앞에 주절이 존재를 합니다. 주절이 존재를 해요. I wish는 그냥 I wish 자체가 그냥 주절의 그거지만 he acts 뒤에 이 as if는 일종의 접속사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접속사 형태. 자, 이랬을 때 그는 행동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니고요. 요 뒤쪽에 있는 거. 요 뒤쪽에 있는 건데 자, 여기에 had met이야. had met. 자, 이 had met 시제가 뭐예요? 이거 과거 완료지. 자, 그런데 이게 가정법 시제니까 그가 그녀를 만났던 것처럼 과거 완료니까 해석을 과거처럼 하는 건데 그가 그녀를 만났던 것처럼 행동한다. 만나긴 뭘 만나? 근데 실제로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 자, 보세요. 아까 여기는 봐봐. 이 I wish를 I'm sorry로 바꿨지, 통으로. 그 이걸 우리는 그러니까 I wish의 직설법 스타일이고 as if는요. 얘는 안 건드립니다. 이 as if가 뭐로 된다? in fact. 실제로는 자, 현타 옵니다. 첫째, 과거 완료니까 과거. 둘째, not 없으니까 not 추가. 셋째, 동사 meet. 과거 시제 meet을 과거 시제로 쓰고 not을 붙이니까 didn't meet 되는 거죠. 됐어. 숙제는요. 목요일날 나오지. 오늘 화요일인데 좀 많은데. 숙제 71조까지. 대신에 문제 꼼꼼하게 푸세요. 이거 문제가 많아갖고 내가 지금 좀 적게 내는 거예요.